안녕하세요. 지콩쌤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이 교육부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대략적인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차들 중에서 임용고시 2차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아마 여기 부분일 거예요. 주요 내용 부분인데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 촉진하는 교육 강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안 이렇게 5가지가 큰 소제목들로 주요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키워드를 뽑자면 미래,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19와 함께 학습 격차가 벌어지고 학습 결손이 누적된다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라는 이 키워드도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임용고시 2차 문제에서도 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나온 문제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 비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체제 전환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대두되었는데요.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 내용이 있죠. 감염병 확산이나 기상이변, 기후환경 변화, 이런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점점 사회가 기술도 발전을 하고 없던 것들이 새로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및 사회 변화,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 대응하고 극복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코로나19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얼마든지 다른 더 심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예측하지 못한 사회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이 특징인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체제 구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요. 이 핵심 역량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역량. 여기도 역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역시 역량이 중시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국가의제와 미래전략이라는 이 문서를 살펴보았을 때 10대 중장기적 국가의제는 첫째,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 둘째, 미래인재 양성, 셋째, 저출생 및 고령화, 넷째,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대응, 다섯째, 기후변화 대응, 여섯째, 사회안전망과 양극화 해소, 일곱째, 국가 균형 발전과 부동산 문제, 여덟째, 사회적 대화와 국민통합, 아홉째,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열째, 국제협력과 미중 갈등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북관계, 통일, 한반도 평화 이런 내용은 조금 출제가 되기에 민감할 수 있겠지만요. 기술혁신, 미래기술 이런 거나 인재 양성, 아니면 저출산 고령화, 감염병, 기후변화, 양극화 해소 이런 키워드들은 출제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 키워드들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방식으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본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였으나 조금 더 개선책을 찾아서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 등의 여러 교육 주체에 참여를 확대를 해서 관련 기관들과 힘을 합쳐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네요.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골자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경기도 시책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 주체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교육과정 개발이나 운영을 위한 논의, 그리고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축이 된 체제를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이런 표도 있는데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쪽으로도 쭉 보면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서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을 할 건지가 나와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담당 과장, 장학관, 장학사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교육과정 부장 등의 연수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콘서트 같은 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국가교육회의,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정책연구진 공청회, 교육과정 심의 등의 여러 일정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임용고시 2차에 활용하기 좋은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를 보면 학생들에게 주도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삶과 연계한 역량교육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 임용고시 준비하면서도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을 실행하는 교사가 되겠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써먹었는데 아까 맨 앞에서도 역량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었죠.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역량과 변화 대응력을 키워주는 교육체제를 구현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도 학습자 삶과 연계한 학교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삶과 연계한 역량교육이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문장이겠죠. 간단하면서도 좋은 문장입니다.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요, 학습자들의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교과서를 만든 그 순간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과거에 중요시 됐던 그런 교육 내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멈춰있는 과거의 지식만 배울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지식과 더불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자꾸 배우면서 미래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수립을 할 때 자기주도, 공동체 역량, 생태 전환, 기후변화, 지식융합, 창의력 신장, 디지털 리터러시 및 정보, 진로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과거에 중시되었던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그런 지식들을 가르쳐주는 교육도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제시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단 한 개의 키워드도 뺄 게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주제들이 다 임용고시 2차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 만한 키워드들이에요.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는 키워드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라는 것은요,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의 상호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분권화와 자율화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교육과정을 아무 비판 없이 무조건 막 수용을 할 게 아니라 각 지역과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변용을 해서 사용을 하여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이 실시가 되는 차원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 게 분권하고 각각의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 자율화입니다. 이제 학습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원격 수업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코로나19의 대두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 전에 없던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원격 수업인데요. 저희 학교도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된다고 해도 이 원격 수업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굳이 장소를 이동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대면 수업보다 학습 효과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 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주입식, 전달식의 방식이 아니라 토익, 토론, 발표 수업, 협력 수업, 실생활 및 체험과 연계한 수업,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 등의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미술실을 VR 체험실로 바꾸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어떤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체험 기기들을 활용을 해서 학교에서 미래 사회의 변화에 걸맞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비전 및 주요 추진 과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비전을 먼저 살펴보면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장들도 다 2차 시험에서 써먹을 만한 그런 좋은 문장들이 많아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학습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을 구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또는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된 문제에서 한두 문장만 넣어줘도 정말 맛깔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해드린 추진 과제 중에서 이 하위 항목들도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12쪽부터의 내용들은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부터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막 어려운 말 없고요. 다 읽어보면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과 함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언제부터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22년 하반기에 교육과정 총론 및 강론이 고시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빠르면 23년도 또는 24년도 임용고시부터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여야 하겠네요. 그럼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대비해 보았을 때 어떤 내용들이 개정이 되었냐를 알고 싶은 분들은 부침 2번 자료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신구 대비표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 있던 내용 말고도 이렇게 신설된 내용들까지 눈여겨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달라서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바뀌고 새로 발표되고 하는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임용고시 2차를 대비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고 요즘 교육계의 현안이 무엇인지 깨어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